네, 오늘 모신 분은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코스피는 0.13% 상승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1.34% 밀렸거든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의 흐름과 별로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거의 뭐 이제 하드캐리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수급들이 웬만하게 삼성전자 쪽으로 다 쏠려버리니까 아무래도 다른 업종 쪽에서 조금 수급적인 불안정함이 나왔던 그런 시장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그게 좀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좀 같이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앞으로 시장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시장을 이끌 게 반도체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주는지 좀 지켜봤는데 일단 오늘도 초반에는 사실상 삼성전자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인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이제 참을 좀 더 이제 인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윗꼬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내일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휴장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늘 사실 초반에만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제 막판에 좀 밀렸고 끝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윗꼬리 마감한 것이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그래도 오늘 매수를 좀 계속 해주고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전반적인 어떤 기대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뭐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디램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HBM이 사실 거의 약점이었었는데 HBM 쪽도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살려줬었죠. 지난번 주총할 때 거의 빵빠레를 터트려줬었는데 그 이제 젠슨왕이 사인 한번 해주면서 그날 한번 거의 삼성전자가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좀 기관들의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내일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오늘 윗꼬리를 이후 삼성전자 좀 쉬어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2차 전지나 나머지 업종들 흐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의 리포트가 증권사들 리포트가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네.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는 22만 원까지 나왔던데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네. 왜냐하면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데 기관은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리포트와 함께 매수를 해준다면은 이런 게 좀 이렇게 기관도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텐데 그래서 참 이 반도체주 지금이라도 사 혹은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계속 더 들고 버텨?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정말 고민을 했었던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왜가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투자를 이제 공부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S증권사에서 A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왔네 이러고 이제 나중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그 증권사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길래 이게 그래 한번 찾아보자. 한 달 동안 찾아봤더니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의견 나갈 수 있고 의견 낸 곳과 뭐 트레이딩하는 곳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증권사의 리포트는 그냥 참고만 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근데 최근에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우리 반도체 쪽 시장은 너무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간 좀 쉬어야 되는 시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었고 삼성전자는 사실 좀 스타트가 좀 늦었죠. SK하이닉스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개 기업을 다 같이 투자하시고 버티시고 이어가시는 건 좋다라고 보는데 이 두 기업은 좀 컨셉을 좀 명확하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반도체만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반도체도 좋지만 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뭐 사업적 포트폴리오, 뭐 휴대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나눠져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 좋다라고 하시는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삼성전자 좋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두 기업 모두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조금 쉬어야 되는 시점이 좀 오지 않았을까라는 반도체.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좀 쉬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일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 접근이 맞는 것 같고요. 뭐 매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밑에서 매수하신 분이 매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 아닙니다. 그냥 저는 매수하셨으면 들고 가자. 네,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쨌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양극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몇 주식들, 뭐라 그럴까요?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부터 다 양봉이 나왔어요. 네. 그 밑골이 길게 달린 네. 봉이 나오건. 그래서 에코프로, 사실 저는 오늘 에코프로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제 공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공장의 증설이 좀 늦어질 수 있다, 투자가 좀 늦어질 수 있다,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렇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과연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좀 생각했는데, 초반에는 조금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2차전지가 뭐 포스코리스 포함해서 뭐 웬만한 2차전지들이 다 밀렸었는데, 역시나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랑 2차전지가 시소 게임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윗꼬리가 나와버리니까, 반도체가 윗꼬리가 나오니까 고객 수급이 2차전지 쪽으로 몰리면서 조금 이제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슈에 따라서 그날그날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런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한 그런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양봉 마감한 에코프로 그룹이나, 뭐 어차피 에코프로 그룹이야 내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안정적이지만 이것도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직감적으로 들었던 거는 확실히 저점 근처가 맞는 것 같긴 하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거래량도 어쨌든 어제보다는 좀 많이 터지면서 밑꼬리가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저는 LNF하고 포스코 퓨처엠이 좀 눈에 들어오던데 전부 마이너스 5%까지 가다가 뭐 어쨌든 1% 상승으로 끝나고 LNF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어쨌든 플러스 5%대 나왔다는 것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포스코 그룹은 좀 이게 업종 내에서도 좀 나눠진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안 좋은 기사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에코프로 그룹은 올라오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 대신에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2차전지주 내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근데 퓨처엠도 그렇고 홀딩스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기업의 어떤 반등 강도나 아니면 현재 이제 어떤 수급의 강도 이런 걸 보려고 하면은 다들 좀 많이 하락한 시장에서 막판 어떻게 끝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로 포스코 그룹주들은 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과연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려줄 것인가, 한 2, 3거래 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더 밀려버린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까지 전부 전망으로 보면은 1분기까지는 2차 전지 작년 4분기보다도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는데 막상 이것이 현실화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그것이 어떤 그 반등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계속 그게 이유가 돼서 밀리는 느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새로운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이 하나 새로운 게 나왔지만 금액 자체가 그렇게 투자 금액 자체가 1,000억대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설마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막판에 좀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았다는 걸 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특별히 시장에 호재나 악재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사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 봤었던 거는 에코프로 그룹이 내일부터 이제 주식 분할에 들어간다는 거, 그 정도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 지난주에 테슬라 쇼크 때문에 2차전지가 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오늘 사실 2차전지 위주로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지난주에 이제 인도량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인도량이 38만 7천 대, 월가 예상이 44만 9천 대였었는데, 일단은 이게 좀 애매했었죠. 거기다가 이것도 인도량인데 그게 얘기가 났었어요. 어디였었지? 도이치방크였었나? 어느 증권사에서 이제 테슬라가 저가형 이제 모델을 포기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SNS에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썼더라고요. 아니라고, 우리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내후년인가부터 이제 진행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또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자꾸 시장에서 이런 루머를 양산을 해버리니까
이제 계속 그런 루머 때문에 안 그래도 좀 주가가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2차전지 테슬라. 어쨌든 테슬라가 2차전지 대장이기 때문에 테슬라 영향을 받아버리게 되면 우리나라까지 줄줄 다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은 초반에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전기차의 인도량을 좀 보니까 오히려 그 중국 기업이 중국 차들이 좀 하락을 했고 나머지 또 조금씩 다 올랐더라고요. 20%씩.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제 중국 기업과 지금 테슬라 간의 어떤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치킨 게임을 처음 만든 것도 사실 테슬라고 일론 머스크가 먼저 만들었고 그래서 그 치킨 게임도 이제 좀 끝나는 시점 이제 막판으로 좀 가는 모습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아침에 2차전지를 위주로 지켜봤고 그 2차전지가 막판에 예상대로 좀 밀려줬었는데 다행히 2차전지가 밀리니까 반도체가 올라갔고 근데 끝에 마무리는 반도체가 좀 내려오고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는 잘 맞추고 끝난 거 사실 오늘 그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테슬라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지만 네. 지금 시간외에서는 네. 어쨌든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네.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은 네.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2차전지 오늘이 어떤 밑꼬리단 바닥 지점에 대한 확인이 하는 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는 우리나라든지 미국이든지 새로운 어떤 악재성 이슈는 없어요. 그 악재성 이슈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정말 얻어맞을 만큼 다 얻어맞은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만일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긴 있지만 다운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까지 치고 올라오는 속도 굉장히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이슈도 한번 네. 좀 다뤄볼까요? 네.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 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큰 건 이제 금리죠.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3월 달부터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게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점점 밀리면서 이제 6월 달도 가능성이 점점 굉장히 낮아졌고 이제 이게 하반기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테슬라 같은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도 기왕이면 이런 IT 기업들은 금리를 낮춰주는 게 유리하죠.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금리를 미룰 수도 있다. 굳이 뭐 일카시카리는 올해 굳이 해야 되냐? 올해 안 해도 되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난주에 테슬라가 좀 안 좋게 끝난 어떤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금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죠. CPI 발표 있고 우리나라는 또 금통이 있고 정말 많은 이슈들이 이번 주에는 수목금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 날 CPI 부분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 2월 달에는 좀 애매하게 나왔었죠. 근데 원래 1월 달은 CPI가 좀 튀는 달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파월 의장도 뭐 이건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다 보니까 이번 CPI가 정말 중요하고 이번 3월에 발표된 CPI가 어떻게 이제 4월 달 요번에 발표된 CPI가 어떻게 될지 이걸 위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는 조금 저도 긴장을 하고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오늘 좀 이렇게 주목했던 섹터나 주식 그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형주를 포트에 꼭 담아두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국외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국내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컨셉이 좀 명확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반도체를 반도체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맞는 것 같고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올라왔지만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올 연말에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스타트를 늦게 끊었던 AI 쪽으로 싹 들어오는 게 늦었었던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업사이드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단 대형주 쪽으로는 삼성전자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와 함께 삼성 SDI 같은 기업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이제 정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제 얻어맞을 만큼 정말 많이 얻어맞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럼 어떤 종목을 좀 좋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래 잘하던 애들이 또 잘할 것이다. 하지만 잘하던 내에서도 대장주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꾸준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기업들 제가 사실 이번에 인터배터리를 갔다 왔어요. 네. 인터배터리를 가가지고 지켜봤는데 물론 작년 인터배터리와 이번 인터배터리가 뭐 크게 변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근데
일단 거기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었고 염수 관련해서도 이제 포스콜린스가 좀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이 포스콜린스 투자하고 계셨던 분이 제일 고민하셨던 분이 이번 대표가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였었는데 철강 쪽 분이 들어오셨죠. 근데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들어보니까 원래 포스코는 철강을 잘합니다. 원래 잘하는 기업이고,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일본에 밀려 있죠. 일본이 역사적인 엔저를 등에 업고 퀄리티가 좋았지만 가격이 비싼 이제 일본 철강이었는데 가격이 싸져 버리니까 더 올라갔었던 건데, 뭐 엔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따 이제 금리 인상 이제 하고 나면은 점점 이제 줄어들 거라 보고 있어서 이제 그건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는 원래 잘하던 철강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표가 아무리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이게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 대표가 뭐 경영 전략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쪽이나 이쪽 라인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인터 배터리에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굳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크게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기 투자도 이미 많이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할 계획이고, 기존에 살아던 것 더하기 새로운 매출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대표가 누가 됐고 이 사람 회사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뭐 퓨처엠 같은 기업들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 당장 주가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저도 불과 한 두 달?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했을 때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시총 1위 기업들, 이렇게 무거운 기업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면 분위기 전환은 한 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밸류 할 때 지주사들도 좀 좋은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에코프로 그룹에서 지주사,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이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원래 잘하던 애들, 그리고 좀 큰 아이들 위주로 지금 일단 포트를 좀 꾸려 놓으시고,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쉬어가는 시점에서 이게 낙수 효과가 나와요. 그때 중소형주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인터 배터리 행사 거기에서 이번에 가장 큰 키워드는 네. 아무래도 전고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를 중심으로 확 네. 그 급등이 좀 나왔고. 네. 그날 갔더니 뭐 SK온 이제 여러 회사 다 있고 관리 딱 들어갔을 때 나머지 관들은 뭐 줄 서는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삼성은 정말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마 제일 키워드는 전고체 배터리를 새로 오픈하는 것이었었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없잖아요. 사실은 나와주면 정말 땡큐죠. 정말 양산이 되고 그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면 정말 나이스한데, 아직까지는 눈에 뭔가 딱 보이는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도 뭐 분할로 접근하신다고 하시면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이 분할로 난 접근할래라고 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지금 막 비중을 확 실으시기에는 조금 이제 이게 시간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좀 느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미래죠. 꼭 개발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정말 응원을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건 그쪽에서는 30년인가요? 26년인가요? 네, 27년인가? 네, 26년 7년 네, 26년 7년. 뭐 문제 없다. 이렇게 계속 확답은 하고 있는데, 네. 장담은 하고 있는데, 참 그래요. 그 이후로 지금 보면은 엔캠 이쪽의 어떤 전액 쪽은 네. 아주 급등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또 네. 상당히 좀 헤매고 있고, 네네. 이게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따라서 관련 또 주식들의 움직임이 참 어려워져요. 네. 전고체, 사실 제가 인터뷰에 갔다 와서 저희 선배님한테 여쭤봤어요. 전고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연세가 한 50대 한 중반 되시는데, 야, 나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전고체 얘기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우리 맨날 했던 얘기가 도요타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도 막 했었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번에 좀 뭔가 계속 하려는 노력은 좀 보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뭔가 나왔을 때, 좀 중간에 우리가 바닥 끝에서 매수 안 해도, 뭐 허리쯤에서 매수해도 되니까, 좀 올라왔을 때 해도, 정말 이게 경고치가 개발이 돼가지고 양산만 되고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이후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더 업사이드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무리해서 굳이 전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네. 자, 내일장 체크 포인트 어떤 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수요일에 또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휴장이어가지고 원래 휴장 전날은 또 되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와요. 보통 금요일장 같은 분위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또 수요일 날 하필은 또 우리나라 휴장할 때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와주면서 시원하게 좀 지수를 뽑는 것보다는 보합권 근처로 좀 재미없게 좀 지수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마 오늘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초반에는 반도체 움직였다가 2차전지 따라 붙고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중소형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좀 이어질 겁니다. 좀 지금 인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좋은 업종에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낙수효과 떨어지거든요. 항상 이게 순서가 대형주가 앞에서만 한번 밭을 한번 확 갈아주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움직였던 건 항상 순서였기 때문에 좀 버티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내일까지는 조금 이제 아마 인내에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참고하셔서 우리 가족분들은 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식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